오늘부터는 한국사 중에서 조선사를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려 말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나라가 시작하려면 그 전에 정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아야 하겠어요. 그리고 세계 정세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냥 영모가 아니라 나라 이름을 바꾼 일이에요. 나라가 없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고려 말의 혼돈의 시간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세우게 했는지 알아보겠어요. 고려 말 공민왕은 왕이 되자 개혁을 실시합니다. 공민왕 아주 유명하죠? 공민왕은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여러 가지 개혁을 시작하고 이 시기에 건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 중소지주인 신진사대부를 등용합니다. 이때 신진사대부가 등장합니다. 이 시기에 신진사대부는 정몽주, 길제, 정도존, 조준 등이었어요. 그러나 공민왕이 사랑하는 노국대장공주가 승하하시자 공민왕은 계속 실정을 거듭하며 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신돈이 살해되고 공민왕 또한 시해됩니다. 노국대장공주가 돌아가시고 공민왕이 실정을 거듭했다는 것은 어쩌면 노국대장공주가 정치에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신도는 여러 가지 말이 많죠. 요승이라고도 하고 개혁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두 가지 다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민왕이 죽고 신돈도 죽고 정동행성의 이문소가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탈환하고 당당하게 고려를 세우려고 했던 고려의 꿈도 사라졌죠. 이 시기는 중국에서는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기에 있었어요. 몽골은 대제국 원나라를 건설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형성합니다. 원나라는 서민문화가 발달했는데 이 시기에 소주와 성리학, 주자학이라고도 하죠. 이 성리학이 고려의 신진사대부들에게 전래가 됩니다. 원나라는 내부 권력 다툼으로 나라가 붕괴되어 가고 있었는데 원나라의 멸망의 원인 중 하나는 고려의 공려 출신으로 황후가 된 기항우도 한몫했다는 설도 있어요. 원나라는 동서교역이 활발해져 상업의 발달을 이루었지만 정치 분쟁과 왕족과 귀족의 사치로 재정 파탄이 났어요.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려면은 왕족과 귀족의 사치가 되는 것 같아요. 사치가 많아지고 세금도 막 너무 과하게 걷어들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세기 말을 보면 다 그런 것 같죠? 그리고 왕족과 귀족의 사치로 재정 파탄이 나고 정치 분쟁도 있었고 몽골인 제일주의에 반발한 한족,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북쪽으로 가서 북원이 됩니다. 원명고체기에 고려는 북쪽에서는 홍건적이라는 명나라 농민 반란군 때문에 힘들었고 남구에서는 왜구 때문에 큰 전쟁은 아니고 소금의 전쟁을 계속 해왔어요. 전쟁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전쟁이 계속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군사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전쟁 중에 고려는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을 하게 돼요.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겠는 조민수 장군과 신덕부 장군도 있네요. 이들은 고려 말인 공민왕 때부터 나타난 무인 세력이에요. 고려를 침입한 왜를 격파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 시기에 유럽은
근대 시민의식이 성장하는 시기였어요. 그전에는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휴머니즘, 인문주의죠. 개인주의, 합리주의 등이 시민들의 의식에 심어지기 시작하며 민주주의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중앙 집권 국가가 확립되는 시기였어요. 그전에는 봉건제 국가였겠죠. 중앙 집권 국가가 확립되면서 자국의 자본 부족으로 눈을 해외로 돌리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본의 부족은 나중에 제국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한국사, 조선 초기 고려 말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